안녕하세요. 돌핀호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이센서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이센서스는 다양한 센서들을 빠르게 설치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우수한 오픈소스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oT 프레임워크에서 무선통신 프로토콜을 담당할 MQT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QTT란 메시지 퀸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발행 구동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행 구동 모델은 비동기 메시지 패러다임입니다. 보통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발신자의 메시지를 받을 수신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발행 구동 모델은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발신자는 메시지를 발행할 당시 수신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방송에 해당하는 브로드캐스팅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송국에서 방송을 송출하지만 수신자는 TV가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렇게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발행 구동 모델에서 발행되는 메시지에는 특정 토픽을 함께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수신자는 이 토픽을 구독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발행자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발행자와 수신자는 상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메시지만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발행 구독 모델에서는 그림과 같이 수신자라고 하지 않고 구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구독자는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발행 구독 모델의 장점은 느슨한 결합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발행자는 구독자들과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고 서로 존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사는 토픽에 있고 발행자와 구독자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를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이스북 엔지니어가 2011년 페이스북 메신저 개발할 때 MQTT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MQTT는 경량으로 설계되어 있어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토콜이 많은 기능을 담아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배터리 소모량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MQTT는 여타 프로토콜에 비해서 경량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분야처럼 작은 디바이스 간 무선 통신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MQTT 브로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MQTT는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과 달리 브로커 클라이언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버와 비슷한 개념이 브로커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서버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MQTT의 브로커는 주로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를 단지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버라고 부르지 않고 중개인의 뜻을 가진 브로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중앙에 MQTT 브로커가 있고 주위에 파란색의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발행하는 발행자도 있고 데이터를 구독하는 구독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개의 발행자와 3개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독자 1은 토픽 B를 구독하겠다고 브로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2와 3은 토픽 A를 구독하겠다고 브로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발행자 1은 토픽 A로 데이터 1을 실어서 MQTT 브로커에 보냈고 발행자 A는 토픽 B로 데이터 2를 실어서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로커는 사전에 토픽 B를 구동하겠다고 했던, 그러니까 발행자 2가 발행했던 데이터 2를 구독자 1에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토픽 A를 구독하겠다고 선언했던 구독자 2와 구독자 3에게 발행자 1이 발행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MQTT의 발행 구독 모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MQTT 메시지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QTT 메시지에는 헤더 부분과 토픽 부분과 페이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더 부분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토픽들이 저장되는 부분으로서 최대 크기는 64KB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가 포함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의 영역의 최대 크기는 256MB에서 상당히 좀 큰 데이터도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o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QTT 토픽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발행 구독몰에서 토픽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행자와 구독자는 토픽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픽은 마치 OS의 폴더 구조와 같이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의 토픽에는 슬래시로 구분된 여러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래시로 단어를 구분하는 이유는 토픽을 계층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토픽을 폴더 구조처럼 계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만 골라서 구독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화면에 표시된 토픽은 홈 IoT를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센서들의 토픽을 분류한 예입니다. 최상위에는 집을 나타내는 하우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을 나타내는 룸들에 대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방 안에 들어있는 센서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우스라고 집이겠죠. 집에는 방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룸과 리빙룸. 그리고 베드룸 안에는 템퍼레이처, 온도계, 램프, 그 다음에 창문, 리빙룸에도 온도계가 있고요. 그리고 램프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어가 있습니다. 베드룸과 리빙룸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템퍼레이처와 램프는 리빙룸에도 베드룸에도 두 군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베드룸에는 윈도우, 창문을 담당하는 센서가 있고, 그리고 리빙룸에는 도어를 일반 문을 담당하는 도어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걸 MQTT의 토픽으로 풀어보면은 하우스의 베드룸의 템퍼레이처, 하우스의 베드룸의 램프, 하우스 베드룸의 윈도우, 하우스 리빙룸의 템퍼레이처, 하우스 리빙룸의 램프, 하우스 리빙룸의 도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MQTT에서 이런 토픽의 대상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QTT의 장점 중 하나는 주제의 대상을 지칭하는 방법으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일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플러스와 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약간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직접적인 지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룸의 온도계 센서를 지칭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우스의 슬래시의 베드룸의 슬래시의 템퍼레이처라고 하면 침실에 있는 온도계가 바로 지칭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모든 방의 온도계를 지칭하려고 할 때는 하우스 슬래시 플러스 슬래시 템퍼레이처라고 하면은 여기에 포함된 플러스는 해당 레벨 두 번째 레벨의 와일드카드로 이용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우스 안에는 템퍼레이처가 베드룸에도 있고요, 리빙룸에도 있었습니다. 그 상관은 하지 않고 플러스를 쓰면은 템퍼레이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수신할 때 구독자가 받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룸의 모든 센서를 지칭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우스의 베드룸의 샵이라고 합니다. 이 샵은 해당 레벨이 아니고 해당 레벨 이하의 모든 것에 대한 와일드카드입니다. 하우스의 베드룸의 세 번째 레벨인데 네 번째 레벨의 다른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샵을 쓰게 되면 이 이하의 모든 토픽을 구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방에 조명을 켜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 플러스에 램프. 그러니까 베드룸에도 그렇고 리빙룸에도 램프는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를 쓰면은 베드룸과 리빙룸에 램프를 지칭하게 되고요. 거기서 데이터에 ON을 실어서 보내면은 방 전체에 조명이 켜지게끔 그렇게 토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이센서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MQTT 토픽 구성 규칙이 달라집니다. 마이센서스는 자체적으로 토픽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MQTT 토픽 구성 룰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이센서스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MQTT 토픽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센서스는 센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시리얼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MQTT에 거의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이센서스는 MQTT 토픽 관리 장점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토픽 규칙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이센서스의 입장에서 MQTT는 여러 통신 프로토콜 중 하나이고 MQTT의 의존성이 강해지면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이센서스는 MQTT의 일부 장점만 수행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센서스의 토픽 구성을 보시면 맨 처음에 MQTT 프리픽스가 나옵니다. 이것은 노드에 데이터를 주거나 받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노드에서 데이터가 나갈 때는 mygate1-out 이라고 선언을 하면 되고요. 노드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mygate1-in이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노드라고 하는 것은 아두이노라고 봤을 때 아두이노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in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아두이노에서 데이터가 나갈 때는 out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슬래시에서 다음으로 나온 게 노드 아이디와 차일드 센서 아이디라고 나옵니다. 이 같은 아이디를 쓰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센서스의 노드와 센서 부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마이센서스의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중앙에 보시면 GW라고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게이트웨이입니다. 마이센서스의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의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는 리피터 노드입니다. 리피터 노드는 게이트웨이와 센서들의 거리가 멀어질 때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S라고 표시된 이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는 센서 노드입니다. 센서 노드를 보실 것 같으면은 보통의 경우 아두이노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 아두이노 디바이스에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아두이노를 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을 센서라고 하게 됩니다. 이 한 노드에는 하나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센서스에서는 노드 아이디와 센서 아이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2번 노드에 1번 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뭐 다르게 3번 센서가 있다면 2번 노드에 3번 센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코맨드라고 나오는데 이 코맨드는 0부터 4까지 나와 있습니다. 센서가 켜졌을 때 자기를 그 컨트롤러에 그 표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set 데이터를 설정한다든지 데이터를 요청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쓰는 코맨드일지 안 그러면 OTA 그러니까 홈웨어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든지 하는 용도로 코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ec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스 간의 핸드세이킹용으로 보통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맨드에 따라서 타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좀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코맨드가 만약에 set 한다거나 request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set과
그 다음에 리퀘스트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마이센스 토픽에 대해 예제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에 구조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My Gateway 1의 out이라고 하면은 지금 아두이노로부터 나가는 데이터라는 뜻이고, 그 디바이스 노드는 2번 노드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센서는 1번 센서이다. 그리고 코맨드는 1이다. 이런 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간다. 그리고 에크라고 하는 부분, 제로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에크다. 핸드세킹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49라는 거는 이 셋에 관련된 그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9를 찾아보시면은 위도, 경도, 그리고 고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주고받는 그런 타입의 토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뒤에 하위에는 비슷한데 앞에 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이게이트 1 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노드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센서스의 MQT 토픽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마이센서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스키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MQTT 브로커는 시중에 여러 가지 출시되어 있는데 저는 모스키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스키토는 라즈베리파이에 설치하기에 적당한 사양을 가지고 있고 중소규모의 IoT 솔루션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모스키토는 최근까지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용량의 트래픽이 예상된 부분에서는 약간 성능이 못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메신저 같이 사용자 수가 엄청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모스키토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스키토는 이클립스 에디터로 유명한 이클립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드레드, 마이센서스, MQT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IoT도 조금 쉽고 간단하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IoT 프레임워크 구축에 활용할 오픈소스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